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 Bad News is Good News 또는 Good News is Bad News 이런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구간이 그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잭슨 홀 이후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당분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놓고 보면 good news is bad news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컨센보다도 훨씬 좋았고 전월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100을 넘어섰고요. 여건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개선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이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상승의 흐름으로 지금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7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최근 이 기업들의 이 대기업들의 대규모 실업, 그러니까 이 정리해고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아직도 미국 시장 그 고용 시장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만큼까지 계속 정리해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인난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원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고용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인 거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황 자체를 딱 놓고 보니까 소비 심리도 괜찮아, 고용률도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 지금도 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스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근에 그 잭슨 홀 이후에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 했던 발언 중에도 뭐 지금 7월, 6월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고용이 있어. 고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고용 실업률 역대 최저급으로 지금 잡혀 있고 고용 상태 아주 좋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경제는 금리를 좀 과감하게 올리더라도 견딜 수 있어라는 얘기 때문에 상반기 때 특히 6월 달에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흐름이 살짝 지금 조금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좀 있는 거죠. 반면 이제 6월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주택 지표들은 지금 당분간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까지는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내년 초반 정도쯤 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조금씩 좀 괜찮게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택 경기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한번 방향성을 잡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계속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독일 CPI가 나왔는데 또 역대급으로 또 나왔죠. 50여 년 만에 뭐 최대치 뭐 이렇게 지금 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들 발언도 보게 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열 3위이신 분이죠. 이분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야.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가 2%인데 이 2%까지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한 거의 뭐 진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래서 7월 FOMC 이후에 증시 반등하면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까지 2.5%가량 올렸는데 그 금리를 올렸는데 이거 도로아미 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의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기간 계속될 거야.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거니까, 깨지는 것까지 보겠다라는 쪽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하셨어요. 경제가 깨지는 부분들, 침체가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침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앙적인 수준이나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로 가지 않을 거야. 번지지 않을 거야. 견조하게 미국 시장은 약간의 고통 정도로 끝날 거야. 즉 약간의 고통, 약간의 침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를 해야 해. 이걸 지금 내포했던 그런 발언들이 나왔던 거죠. 계속해서 잭슨홀 이후에 강력한 매파적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시장은 그에 대한 영향을 어제 하루도 또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 전날 어느 정도 조금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파월 쇼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얘기 흐름을 좀 만들었다고 봤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그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부분 지표들을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해석하면서 하루 더 연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은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로 본 거고요. 그 외에 소비 신뢰 지수, 소비자 또는 뭐 고용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쪽에서는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로 해석을 하는 지금 그런 구간들이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 다시 상승을 하면서 10년물도 지금 3.2%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도 3.4%를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ECB 총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가 50bp인데 9월 8일인가요? ECB 회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ECB 쪽에서는 50bp 인상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75bp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잭슨홀 이후에 바뀐 지금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국제 유가는 다행스럽게도 일단 좀 급락을 해줬는데 유럽 경기 침체 생각보다 좀 심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제 러시아 언론 쪽에서 오페크 플러스와 사우디가 감산을 할 거야라는 쪽에 담합을 할 거야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따로 얘기한 거 없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와 함께 이란 핵 합의 가능성, 유럽의 수요 둔화, 중국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제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급락세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 이 20% 넘는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7%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곡물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잡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제가 저희 그 무료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올린다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소식에서 굵직한 소식이 하나 남았는데요. 10월 9일 날 일단 19기 7중 전해가 일단 개막이 되고요. 사실 옛날에 10월 달에 5중 전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전해들 펼쳐질 때는 수혜주들이 막 진짜 날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한 수혜주들 찾고 막 난리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많이 그 부분이 약화가 됐고 더군다나 지금 한미 간의 미중 간의 갈등이 워낙 지금 커진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와 조금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16일 날 당 20기 전국 대표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시진핑 3연임 거의 지금 모택동 서열로 올라가는 마오쩌둥 서열로 올라가는 그게 결정이 되는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되게 되면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조금 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이 최고 권력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중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만약에 이번에 거의 뭐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종신 이 주석에 그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12,000포인트를 깼습니다. 장중 깨는 한이 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지키지 못했고 61선 정도만 살짝 지키는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끄집어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렇게 다시 12,000포인트 근처까지 이렇게 끄집어 올려준다면 일시적인 이탈이니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만약 오늘 못 끄집어 올린다든지 추가적으로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11,700포인트 살짝, 이건 뭐 강한 지지 라인은 아닙니다. 약한 지지 라인인데 일단 이 자리에서라도 지지를 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구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 요 12,00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다. 참 최근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무리하게 올라간 여파가 지금 또 무리하게 하락하는 여파로 나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지금 12,000포인트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은 과하게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시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이때처럼 일시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 자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1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잭슨홀 이후에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잭슨홀 이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가 되는 이 구간에서조차도 이전과는 확실히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마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6월부터 지수는 꺾이기 시작했고요. 수급의 변화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조정은 지금 1년 반이 넘는 기간, 지수 하락은 1년 지금 2개월 정도가 진행된 상황인데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미국 시장 반등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키 맞추기 정도의 성격이 아닌가 일단 보여지고요. 현재 보면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되기는 이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지금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지금 양전환까지 했다가 지금 살짝 밀린 상황인데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초반 이 오전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매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물 매도는 계속 증가를 했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침에 시작할 때 안 좋았거든요. 9시 반 넘어서까지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중립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무방에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조금 올라오는 모습. 지금 현재 중립 이상의 흐름입니다. 즉,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단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옆으로 기거나 내려오더라도 조정이 조금 더 장중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이 일부 조금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약간의 추가적인 낙폭 축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임플란트 관련 섹터들, 그리고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여행 관련 섹터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섹터들, 폐배터리 관련 sek터들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고요. 갤럭시 부품주들 모습들이 조금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 정유, 2차 전지, 조선 기자재, 최근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로 이끌어왔었던, 그나마 주도주라고 하면서 이끌어왔었던 섹터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차,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BH, 오스템 임플란트, LNF, 아스플로, 심텍, 펄어비스 정도 매수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휴마시스, 에코프로, 네이처셀, 성일하이텍, 박셀바이오, SM, 안랩, 삼강 MNT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상황을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모화학, 롯데관광,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매수가 조금 좀 들어오고 있는 정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오늘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남해화학 정도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뮤플렉스, KSP, 인선 ENT, 미투온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플라리스 죄송합니다. 플라리스 우노 죄송합니다. 플라리스 우노, 에코프로, 그다음 HPSP,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 생각보다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저희 무방이 참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광고를 주는 사람 광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이 너무 피해를 심각하게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무방에 비번을 걸어 놨는데요. 현재 비번은 1278입니다.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밑에 지금 영상 아래쪽에 링크 클릭하셔서 요 번호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이 하락 흐름은 지금 아직까지 정리된 건 없습니다. 밑으로 2410포인트까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단을 조금씩 지금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 어제도 60일선 지켰고요. 오늘도 60일선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60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각도가 제법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같이 지금 밀려서 내려가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41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 조금씩 좀 4월의 쇼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요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의 차이,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 246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박스권을 형성해 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